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에 종목이 한 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끝났는데도 마음 찝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찝찝한 마음으로 주말까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화면에다가 여기 네모난 그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그리고 얼마나 또 빠졌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매수가, 비중 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고구님 사연 볼게요. 후성입니다. 14,150원, 비중 20%입니다. 아니, 계속 악재만 나오는데 이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사자마자 뭐 계속 악재만 나오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내 눈이 잘못 봤나? 분명 살 때는 좋아서 사셨을 거란 말이죠, 전문가님? 네, 눈이 잘못 본 게 아니고요. 네. 머리가 잘못 본 거죠. 아이고. 네, 생각을 잘못한 거죠. 생각을 좀 잘못 미스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빠져나오는 게 이제는 우리가 수익 실현보다도 빠져나오는 걸 급선무로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좀 나올 수 자, 있을까요?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실적도 좋고 괜찮았어요. 그쵸. 괜찮았는데 원래 이제 3월 달에 이 후성도 반등이 한번 세게 있었죠. 반등이 세게 딱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주르륵 밀려버렸습니다. 그 4월 이후로 왜 밀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회사가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원래 이제 불소화합물 선도 기업인데요. 리튬 가격에 연동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수익 모델도 굉장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의 전해액을 만드는 이런 산업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셀 가격이 올라가야만 거기에 연동해서 이 회사도 수익 베이스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빠져버리니까 역시 수익성도 뚝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뭐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이상 되고 순이익도 한 1,000억 됐는데 올해는 영업이익도 한 190억 적자고 순이익도 한 200억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어떤 공급 과잉 이슈에 또 걸렸어요. 지금 중국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과잉 생산했잖아요. 특히 작년에.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으니까 보조금 받으려고 뭐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막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냥 엄청나게 2차 전지를 때려 지은 거예요. 기술이 없어도.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공급 과잉이 발생했어요. 이게 휴유증이 올해도 지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하락도 그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결국은 문제가 돼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미나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그 전해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공장에서 수출을 해요. 이거는 좀 나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공장이 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급 이슈 때문에 결국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영업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이익이 나쁘게 잡혀서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앞으로 좀 팔 수 있을까? 이러면은 아마 본전 이분이 14,150원인데요. 본전 정도까지는 내년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리튬 가격에 연동되는 사업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가. 그러면 중국의 공급 과잉도 지금 중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회사들이 마구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올해 연말까지 정리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도 이제 그동안에 35%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약 반등의 힘이 좀 보여요. 4분기 되면은 신차 라인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는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바닥은 찍고 좀 돌아서서 내년 중으로는 한 본전 정도는 하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정도에는 좀 본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트레이딩 전략은 잘 짜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의 MDS 테크입니다. 2,400원이에요. 비중 한 40%.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꼭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공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노시스 주식회사 공개 매각 거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MDS가. MDS 테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부분, 지분 매각에 관한 얘기들이 이거 MOU가 됐다라는 거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주가에 뭐 크게 반영할 만한 재료는 아니죠. 그런 재료는 아니다. 그런 재료는 네. 아니고요. 이 회사를 이제 사게 된 것은 아마 이분께서 사게 된 것은 비중도 좀 크죠.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 괜찮았을 거고 원래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엔비디아 요거의 공식 파트너기 때문에 야 이게 미국의 엔비디아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인공지능 때문에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MDS 테크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래갖고 시중에 엔비디아 관련주 이러니까 와 사보자 팍 찍었는데 주가가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성 테마주 무슨 엔비디아가 막 뜰 때 엔비디아의 뭐 유통 관련이다 뭐 이래갖고 이 연관성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잘못 건드리면은요 꼭 이렇게 손실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 테마주 성격.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주다 뭐 이런 거 무슨 뭐 대선 관련주다 총선 관련주다 이런 거는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성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테마고 역시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를 한들 대한민국에다가 인공지능 이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도대체 몇 개 팔겠습니까? 국내에서는 몇 개 수요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재료발 주식이기 때문에 참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아마 2,4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등은 나올 만한 영역은 왔는데 큰 시세를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반등은 나와도 이렇게 큰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좀 넣어놓는 건 어떤가 또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등 매도로 좀 탈출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박나라님의 필명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BM입니다. 36만 5천 원에 비중 20%인데요. 장기적인 흐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겠죠, 전문가님? 네. 그리고 쭉 끌고 간다면 우리 언제까지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 BM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좀 그동안에 리튬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양극재 값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냐. 네. 이래서 주가가 줄줄 흐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하면은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이 되면서, 양극재가 이제 반등을 좀 주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가가 바로 이제 바닥을 찍고 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은 한 35% 정도 빠진 다음에는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정도, 10월 정도부터는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월부터는 4분기 들어가는데 4분기 가면 원래 또 이 양극재 이런 쪽도 이제 뭐 성수기예요. 성수기에 접어들고 LG 엔솔량 수주 계약 같은 것도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라인업이 북미에서 대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인데 9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 10월이 접어들면 조금씩 좋아져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1, 2년 장기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어지는 뭐 맥락으로도 볼 수 있나요? 에코프로를 또 신청해 주신 다정다감님 사연입니다. 네. 매수가를 보고 놀란 게요. 61만 원이 아니고요. 6만 1천 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연말까지 잘 매시고 있어도 될까요? 대표님께서
연말까지 좀 잘 끌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근데 수는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점이 앞에 있는 상봉 고점이 80만 원이거든요. 야,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8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그쵸.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고 역시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셔도 좋다.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에 왔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 리튬 가격 같은 이런 메탈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실적도 생각보다는 좀 둔화된 거다. 그다음에 너무 앞에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 정도부터는 저평가 국면에 와 있으니까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보유 전략 유지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로 봐도 보유 전략은 괜찮다. 이분은 2021년 1월에 매수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수익 극대화 전략 쭉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동고래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7월 13일 31.32%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원준이라는 종목은 23.51%의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최근에 또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20%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 동훈 아나탈 하나하나 보시면 거의 20%, 19%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모두 다 5종목 지금 살펴보시면 공통점은 두 자릿수대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히든 공략주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들의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최근에 좀 얘기해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9월 4일에 얘기해 주셨고 매수가 대비로 21.42%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거래를 좀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기다리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월봉 보면은 참 많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우량주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나 대거 육성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핵심 IP를 만드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여러 가지 그 영상 처리 시스템의 IP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미국하고 국내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저가에 팔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뭐 위에 고점에서 한 20% 먹고 팔았으면은 막 좋았는데 안 팔았으면은 또 뭐 낮은 가격에 조정받았을 때 팔 필요는 없습니다. 또 눌림목이 또 있다가 또 반등을 강하게 줄 겁니다. 좀 많이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은 조금 중기로 가져가도 좋다. 이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정부에서 또 삼성전자가 육성하기 때문에 저가 매도는 불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저가 매도는 좀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워낙 또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여주셨고요. GKL 종목도 보겠습니다. 8월 28일에 얘기해 주셨고 8.4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조금 더 주가에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 많을까요? 네, GKL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카지노 이런 건데 강남에 코엑스에 있는 카지노는 굉장히 대규모죠. 미가 번쩍한데 이번에 이제 새로 카지노 낸 것도 8월부터 이제 용산에 있는 드래곤 시티. 저도 이제 친구 결혼식 거기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로 특급이더라고요. 네, 특별해요? 초특급이에요. 그래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완전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류 때문에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한국으로 많이 옵니까? 그래서 요즘 명동 가봐도 사람이 북적거리고요. 또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원래 일본 관광객도 중국에 많이 가는데요. 중국에 요즘
오지 마라고 그런 데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했다고요. 뭐 완전 화를 내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에 오지 마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겠죠. 그래서 이런 GKL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카지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점을 잘 높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필요 전혀 없죠. 좀 가져가면 되겠고 한번 팔아볼 만하면은 여기 한 2만 원 넘으면 한 팔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면은 아주 다중고점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2만 원 정도에 팔자라면서 GKL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많네요. 그럼 이어지는 다음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안정적으로 잘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원하진 않아도 그래도 막 너무 빠지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안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갖고 것 있으면 같아요. 돼요. 왜냐하면 삼양라면 너무 잘 팔려요 지금. 라면 맛있잖아요,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 브랜드 이게 브랜드를 완전히 굳혔어요. 그렇죠, 아예.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뭐 중국은 14억이고 미국도 3억 5천이고 인도도 2억 7천이 되니까 이 뭐 얼마나 인구 많은 나라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걸. 그래서 이 라면은 자꾸 팔릴 거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별로 없죠. 실적도 지금 3년 연속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대 돌파했고요. 외국인도 자꾸 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한 1,200억 나오고 있고 시총 1조 4천억이니까 퍼가 이제 11배 정도, 11배, 12배 이런 정도인데 원래 이 회사의 평균 퍼가 한 15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30%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좀 여력들이 30%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K불닭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하나기술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11만 8,9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전고점을 돌파 할랑말랑 이럴 때 이런 차트를 보면 네. 들어가도 될까? 지금이라도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정고점 돌파하죠. 돌파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지금 중국에서 일단 그 올 여름에 네. 1,7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장비 수주 1,700억 정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럽향 수주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LG엔솔이나 이런 데 장비 수주보다도 해외 장비 수주가 훨씬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럽향, 그다음에 중국향 이런 쪽에서 매출이 꽤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턴키 베이스 역량을 갖고 있어요. 턴키로 전부 다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술력이 없어갖고 턴키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턴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기술은 원래 하반기 되면은 지금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수주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 고점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점 돌파면 충분할 거다. 보시다시피 워낙 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렁울렁합니다. 다음으로 JW 중해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이고요. 한 4일 전에 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9%대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돼요. 뭐 심혈관 질환 발생 억제 관련한 또 얘기들도 있고 워낙 또 제약바이오 쪽은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좀 답답하게는 흐르는데요. 이게 뭐 답답하다기보다도 별로 네.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로 안 네. 빠지면서 비실비실하면서 서 있으면 올라가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인데 이 그쵸, 쭉 에너지가 축적이 올라가려고.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확 뛸 겁니다. 또 워낙 실적이 좋아요. 네. 워낙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도 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업 측면에서도 이제 수액 만드는 거, 여러분 수액 같은 거는 이제 링겔이라 그러죠. 링겔 만드는 회사인데 링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혈우병 치료제 이게 이제 중해제약하고 녹십자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근데 중해제약계 훨씬 품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시장 잠식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두 개는 이제 기본 수익 베이스고요. 그 외에 윈트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 활성화 물질을 갖다가 한 물질에 대한 이런 특허 이런 것들 플랫폼을 기반해서 신약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탈모 치료제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주 약효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한 1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대머리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중해제약도 기대됩니다. 굉장히 이게 네. 윈트 기반의 이런 탈모 치료제도 효능이 좋게 지금 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국내에서 많더라고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이면은 탈모가 이제 없어져도 될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옛날에 그 탈모제 그 신약 만드는 거하고는 기술의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기본적인 실적도 좋은데다가 앞으로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아주 약효가 좋은 이런 탈모 치료제나 혹은 아토피 치료제 이런 것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효능을 인정해주고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어주면은 시세가 결국 세게 치고 나가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또 시세들도 뿜어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JW 중해 제약에 대한 또 피드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희대공익주에 대한 좀 힌트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대장비 주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튼튼한 기업입니다가 첫 번째 공략주 힌트였고 두 번째도 힌트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네. People and Technology. 이 People and Technology 그 하단에 그 사람 그리고 기술. 나오죠. 사람과 기술의 결합 이런 나오는데 요 영어 제목에 단어에 힌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PT, 뭐 우리 운동하는 그런 PT인 건지 네. 아니면 뭐 person, 이런 people,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신다. 아, 이거 너무 쉽네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께 저희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알죠?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